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너무나 학수고대했던 미준 패밀리 분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미주은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이번 패밀리 모임의 업데이트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요, 한 20분 정도의 그 졸졸한 간단한 모임을 갖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올린 이후에 2시간도 되지 않아서 100명 가까운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출판사 분들과 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황금부엉이 출판사 측에서 새로운 장소를 급하게 물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50분 정도를 모시고 행사의 규모를 조금 늘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미 선착순 50분에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안내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나 그분들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50분 외에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여를 원하셨는데 이번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참여가 어려워지신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계획되어 있는 미존 패밀리 분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을 기다리면서 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가 창을 보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주식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47% 올라가면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가 0.18%, 하지만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았는데 0.9%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까먹었던 걸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000이 0.93%로 따라서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보실까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많은데요. AGC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랩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 주식이잖아요. 무려 16.36%나 껑충 지금 폭등을 해버렸는데 AGC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그 뒤를 이어서 12.66%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 테슬라도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킬즈가 9.69%, EV고가 9.55%, 코인베이스가 8.2%고요. 차지포인트 7.68, UiPath가 7.03%나 올라갔습니다. 니오가 6.15, 프로테라가 5.24, 업스타트가 5.04% 올라가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정말 폭등 아니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의 그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요. 일단 테슬라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관련 충전 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가상화폐가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은요, 2020년 6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죠. 자,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의 수가 28만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른 추세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주은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데 기여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가셔서 비디오를 클릭하시고요. 비디오 중에서 지금 솔트바이가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 주식을 우리가 꼭 7월 22일 전에 매수해야 하는 이유라는 이러한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한 1년 3개월 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무려 21만 명의 시청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미주은 채널이 껑충 뛰어오르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주식은요,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 고마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저의 최애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어제 테슬라가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요, 드디어 $1,00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항상 천슬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천슬라가 실현이 된 거죠. 자, 어제 하루 동안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2.66%가 올라갔는데요. 뭐 그뿐이 아닙니다. 5일을 보시면 16.79%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0% 가까이 지금 주가가 성장하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하루 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12.66%나 올라간 데는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무려 12.66%나 폭등을 하면서 단숨에 천슬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요, 사실 이 기사 하나 때문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소울즈하고 있다, 폭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랜딩을 했는데 가장 커다란 EBD를 만들어냈다. 역사상 가장 큰 전기차 거래가 이번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누구랑 이러한 거래를 했냐면 헐츠라는 기업이랑 했다. 헐츠는요, 전 세계 150개국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지금 렌트카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와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이번에 성사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헐츠 글로벌이 오더링을 했다. 그러니까 주문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차를 주문했냐면 100K. K는 1000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100K는 10만 대를 얘기하거든요. 테슬라 10만 대를 한꺼번에 오더한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판매한 차의 숫자가 50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 대를 단 하나의 기업이 오더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블룸버그가 리포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딜은 largest single purchase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그 전기차 딜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규모가 4.2 빌리언이다. 42억 달러 정도의 그 매출을 테슬라한테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더된 주문된 그 자동차들은요, 언제 그 딜리버리가 되냐면 next 14months니까 한 1년 2개월 동안 걸쳐서 순차적으로 딜리버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성사된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구나,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는 대량 상선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완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가동에 들어가 있는 기가 팩토리가 있고 향후에 이제 베를린이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쪽에 추가적인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죠.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러한 그 빅딜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4.34%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은 12.66%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번 딜은 그 헐츠라는 한 기업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딜을 따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그 딜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1000슬라에서 2000슬라, 3000슬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페이스북의 어닝 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처럼 스냅이라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어닝 결과가 부진하면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7%나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이 어떠한 결과를 발표할지, 그리고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시면 페이스북이 미스했다. 그러니까 매출의 실적을 보면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4분기에 우리는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이 가이드라인 역시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부터 보시면요, 29빌리언이 나와서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하면 35%가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이 35%나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결코 나쁜 소식은 될 수가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지금 500밀리언이 숏하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피터빌리티, 즉 어닝 같은 경우는 비슷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EPS는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지금 EPS 같은 경우는 19% 정도 성장을 해서 3달러 2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역시 30%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해서 10.42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마진을 보시면 36%인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죠. 37%에서 36%로 떨어졌지만 36%라는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커멘트를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어닝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레스를 그러니까 진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커뮤니티 역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다, 흥분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청사진 그 계획들이 지금 기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지금 크리에이터와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들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주면서 페이스북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커머스를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커머스와 소셜 메디어를 통합한 소셜 커머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업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순조로운 항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메타버스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페이스북은요 이번에 아나운스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50빌리언 정도를 증가시킨다. 어느 부분에서 증가시키냐면 Share Repurchase Authorization이니까 이번에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50빌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 역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즉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숫자가요 지금 6%나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숫자가 19억 3천만 명이 지금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접속을 하는 숫자고요. 이 수치는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수치보다 조금 더 올라간 수치죠. 1.92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1.93으로 컨센서스를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반면 monthly active user, 따라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쯤은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지금 29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9억 1천만 명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 수치 역시 작년에 비하면 6%나 성장을 한 수치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는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약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엄청난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왓츠앱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밀리라고 부르는 거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셜 메디어를 이용하는 전체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1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숫자가 2.81 빌리언, 28억 1천만 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그 메신저까지 하면 네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12%가 성장하면서 35억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5억 8천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인구의 45% 정도가 지금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0억 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수치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포캐스트 Q4에 4분기가 됐을 때 어떠한 전망치를 지금 던져줬냐면 매출이 31.5에서 34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데요. 컨센서스는 34.8이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을 발표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리플렉트라는 것은 반영한다는 거죠. 뭐를 반영하냐면 굉장히 중대한 uncertainty, 지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iOS 14이 그 정책을 바꿈으로써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 이코노믹, 즉 거시 경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하면서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 바이러스도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의 그 어닝 결과는 그저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의 수치 그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그 패밀리, 즉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메신저 마지막으로 왓츠앱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 그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10%를 넘어가는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구나. 따라서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요, 사실 테슬라가 아닙니다. AGC라는 기업이요, 지금 주가가 16.36%나 올라갔거든요. AGC는 사실 기업이 아니고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 얼티메타 그로스라는 스펙인데 그랩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랩이라는 기업과 합병이 지난 2분기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 2분기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16.36%가 껑충 폭등을 해버렸고요. 지난 5일의 추세를 보시면 19.35%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무려 25%나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과연 이 AGC라는 스펙이 왜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핀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숏 스퀴즈가 발생할 만한 리스트를 이번에 시장에 안겨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숏 스퀴즈는 뭐냐면 숏은 이제 공매도를 얘기하고요. 공매도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하면 빨리 포지션을 포기하고 이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번에 핀텔에서 간추려서 1위부터 5위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1위 같은 경우는 PROG라는 주식이고요. 프로제니티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 종목은 디지털 브랜드 그룹이고요. DBGI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3위 같은 경우는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고요. PTGX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4위를 보시면 드디어 알티메터 그로스 코퍼레이션이 나오죠. AGC고요. 자, 마지막으로 5위를 차지한 종목은 팔토크 PALT라는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AGC만 좀 관심을 가져 볼 텐데, 자, 이 주식은 has a lowest borrow rate이다. 여기서 이제 borrow rate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라는 것이요, 원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는 것을 공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공매도를 할 때 그 내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13.13%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highest percentage of float shorted, 따라서 전체 주식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다. 가장 높다는 거죠. 35.27%나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컴퍼니는 스펙이고요. 이 스펙은 어디랑 지금 합병을 할 예정이냐면 그랩이랑 합병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랩이라는 기업은요, 동남아에서 지금 라이드 헤일링을 제공하는 그런 컴퍼니다.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것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기업은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만이 아니고 지금 슈퍼 앱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차량 공유 서비스는 물론이고 푸드 딜리버리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서리 딜리버리, 따라서 배달 서비스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뱅킹까지 진출한다. 따라서 핀테크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슈퍼 앱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슈퍼 앱이 되고 있는 기업이 그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여기 써 있는데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254%나 전체 주식의 숫자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단 한 분기 만이죠. 따라서 3개월 동안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25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AGC라는 스펙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의 숫자 역시도 21.92%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지금 보기에 이 주식이 조만간 좋은 발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25%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점점점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기사 내용 중에 하나는요, 페이팔 그리고 핀트레스트 관련된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이팔이요, 핀트레스트를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팔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반면 핀트레스트의 주가는 폭등하는 현상이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페이팔이 핀트레스트를 한 주당 $70를 쳐줄 것이다, 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핀트레스트의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주가를 보시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2.7%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핀트레스트는 오히려 12.71%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에 페이팔이 핀트레스트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트레스트의 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만 높아졌다가 완전히 일장춘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핀트레스트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페이팔에 조금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좀 커다란 그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아쉽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요, 페이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스퀘어가 등장을 합니다. 스퀘어의 주가는 어제 3.53% 올라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자, 여기에는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스퀘어가 이야기하기를 캐시의 페이라는 것을 이번에 런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캐시의 페이가 어떠한 기능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가 이번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런칭을 했다. 캐시의 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요. 이 캐시의 페이는 메서드 페이먼트니까 결제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결제를 하는 거냐면 스퀘어 포인트 오브 세일.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말기라고 부르는 거죠. 단말기에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스퀘어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런칭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캐시 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 간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지갑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장에 가서 이렇게 캐시 앱만 켜놓고 결제가 바로 가능하다. 따라서 컨택트리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접촉이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퀘어에 따르면 이 포인트 오브 세일을 이용하는 셀러들, 그 상인들에게 캐시의 페이 사이니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걸 매장에 들어가면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이 스티커에 이제 캐시의 페이라고 스티커가 나오겠죠. 이 스티커를 보내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의 페이를 이용하는 상인들은요, 이제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 수수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2.6%에서 2.9%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스퀘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스퀘어 입장에서는 하나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소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따라서 아주 스퀘어의 그 혁신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준 방송을 통해서 3주 전 정도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는요, 반도체 전문가분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와 공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중에서 이제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다. 따라서 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린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뉴스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론 삼성이 이번에 언더퍼폼 레이팅을 받았다. 따라서 매도 의견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 기관은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그들이 어떠한 레포트를 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크 리고요. 이 마크 리에 따르면 그 시크니컬 네이처, 따라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이 그 특성은 너무나 페인풀, 고통스럽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월요일 날 이 리라는 전문가가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세 개의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모두 언더퍼폼 레이팅을 주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도 줬는데 58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가 68달러니까요. 58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15%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운 사이클 just began. 자, 반도체 주식이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 중에서 내려가는 것이 방금 전에 시작됐다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그 다운 사이클이 2022년 말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다운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서플라이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가 갑자기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서플라이 디스플린을 할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공급량을 너무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예전보다는 쉘로우하고 약간 더 이렇게 얕게 형성이 되고 쇼터, 짧게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펀더멘탈, 메모리 시장의 그 펀더멘탈이 한 내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 그가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가장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쪽에 에피션시가 굉장히 높다. 에피션시가 높다는 것은 작은 비용을 들여서 커다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마진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이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론의 그 주가가 월요일 날 2%가 올라갔다. 보시면 1.85%가 올라갔거든요. 악재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타이완 쪽에 그 지진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악재를 이겨내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지켜내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전문가, 리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반도체 주식이 떨어지는 추세에 도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주식을 사 모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내년 말부터 만약에 주식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역시 이렇게 사이클 때문에 내려간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발생했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에러 레코드에 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에 속해져 있는 10개 정도의 주식은 추가적인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이번에 hit another record니까 월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좋다. 지금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추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오퍼튜니티, 기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CNBC에서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따라서 선별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식들을 선별을 했는데 모든 주식이 다 다우존스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우존스에는요, 딱 30개의 종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
블루칩 기업만 소속할 수 있는 이러한 지수가 다우존스거든요. 따라서 각 산업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만 모아놓은 것이 다우존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처죠. 이렇게 대기업들만 그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블루칩 기업만 모아놨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스톡은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바이 레이팅을 60% 이상 받고 있다. 따라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최소한 6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또한 이 랭킹은 어떻게 정했냐면 업사이드 별로 지금 순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 여기 전망치의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이번 순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의 1위를 차지한 다우존스의 최고의 블루칩 기업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비자, 3위는 월마트, 4위는 애플이고요. 5위는 맥도날드, 6위는 나이키, 7위가 세일즈포스네요. 8위가 마이크로소프트, 9위가 골드만삭스고요. 마지막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주식은요, 비교적 안전한 블루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건강한 수익률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도 역시 주식을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식을 추천하는, 종목을 추천하는 내용을 전해드릴 때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리딩방처럼 느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런 주식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또한 굉장히 좀 재미가 있잖아요. 따라서 재미 요소도 추가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개의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5개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언제나 비슷을 한다. 따라서 전망치를 항상 초과하는 이런 실적을 발휘하는 이러한 종목들만 모아놨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5개의 그 기업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almost always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월가의 전망치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발휘해 왔고요. 그리고 이 5개의 주식의 그 랭킹은 어떻게 정했냐면요. 하루 동안 그 평균 몇 %나 주가가 상승하는가, 지난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하루 동안의 변동을 그 평균치로 나타나서 랭킹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1위를 차지한 기업은 SHOP,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요, 빗 레이시 96%다. 따라서 100번을 어닝 발표를 하면 그 중에 96번은 전문가의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평균적으로 원데이 체인지 에버리지가 3.7%다. 따라서 어닝 발표를 한 이후에요, 평균적으로 3.7% 정도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TDY, 텔레다인이고요. 텔레다인은 100%입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밑도른 경우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균 2.2%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코스타 그룹이고요. CSGP가 티커 네임이죠. 97%의 빗 레이트, 그리고 평균적으로 1.9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네요. 자, 엑스포가 나옵니다. 엑스포넌트라는 기업인데요. 97%의 빗 레이시고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하루 동안 보통 1.7%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5위를 차지한 주식은 트랜스유니언이고요. 이 트랜스유니언 같은 경우는 TRU가 티커 네임, 그리고 빗 레이시 역시 100%, 따라서 어닝의 결과가 전망치를 밑도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0.8%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포팅 데이시 있잖아요. 따라서 이들 기업이 언제 어닝 발표를 하는지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주식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레포트 데이시 10월 28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후에 어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96%는 빗 레이트에 걸맞게 이번 어닝 실적도 전문가들의 실적을 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주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는요, 제롬 퍼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테이퍼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내에 아마도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발표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뉴스 클립은 테이퍼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
뚜렛, 위협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문가는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테이퍼링이 엄청나게 위협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피력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그의 논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역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소식들 가득 안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ouple reasons, Sarah. We still like the market. We think earnings will power the market to new highs and end the year above where we are today. But that's really the key. This is not a market that's being driven by multiple expansion the way it was last year. It's really about where do you see improvement in forward-looking earnings. The two areas we see that the most, technology and non-financial cyclicals. So industrials, materials, consumer discretionary. The financials and the defensive companies were not seeing the same strength. That's why we're lightening up. That's why we're underweight those sectors. And instead, we've been leaning into sort of this barbell approach. On one side, the growth names, and on the other, the higher quality, non-financial cyclicals. Do you have any worries about the market here as the Fed is set to embark on tapering next week? And the market continues to price in higher odds of an earlier rate hike. I saw this morning, June odds were now, or June is now 40%. Look, at the end of the day, I get it. Everyone has a memory of the taper tantrum in 13, but I really do think this is not the biggest threat to the market. This has been very well telegraphed. Regardless of the taper, which will almost certainly start in November, you can have very easy financial conditions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o me, the big issues are around the strength of the recovery. Can companies maintain margins with all of the supply constraints we see? And obviously the uncertainty around inflation. Now, if that persists longer than people think, and the Fed has got to go much quicker than people think, then that is a game changer. But I think the tapering is not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market. Stocks can survive a 160, 170 10-year note. Yeah, well, speaking of inflation, we woke up this morning with that tweet from Jack Dorsey, he's the CEO of Twitter, but maybe more importantly on this conversation, the CEO of Square. Maybe he has some insight because he says he sees hyperinflation. I have no idea what data he was using, Russ, or why he has that view. He's also a Bitcoin enthusiast. And he is a Bitcoin enthusiast. Obviously, there is a thought that crypto would certainly benefit from that environment. You are not calling for that, I would assume. We are not calling for that. To be clear, we have spoken about the fact that inflation is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persistent than in just a high month or two, and certainly it's going to take us into 2022. And to me, the big issue goes back to a question Sarah asked, what about the supply constraints? Because that's where you really have the risk of inflation being more persistent and more of a problem for the Fed. But again, to me, that means inflation's elevated. I kind of struggle with the word hyper.